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의 김성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와쇼쿠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그 일본 정부가 이 와쇼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일상식으로 보급하고 그리고 이 와쇼쿠를 통해서 관광 산업이라든지 또는 식품 산업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와쇼쿠가 어떻게 보호 계승되고 있는가,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1980년대로 조금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를 특히 이제 문제로 삼게 된 것은 이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 국가에서 그 성인병 문제가 나타나는 이제 시기였고,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병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의 식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나 또는 이제 일본이 와쇼쿠라든지 또는 뭐 김장문화, 또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한식을 올리지는 못했고 궁중 요리도 실패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말 하고 싶다면은 한식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요리를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요리가 이제는 점점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과제가 이제 화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이런 그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이 당시 80년대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1970년대 이제 경제 성장 이후에 80년대 안정이 되면서 이 전 사회적으로 그 일본의 와쇼쿠라고 하는 일집삼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사 스타일이 그 완성이 된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과 함께 쌀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그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지 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1860년대 일본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형의 이제 식생활을 지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일본의 카레라이스라든지 또는 돈까스라든지 서양식의 음식이 일본화되는 이러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쇼쿠다라고 얘기하면 돈가스라든지 카레라는 것은 당연히 일본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버블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그 프렌치 레스토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사히 신문의 사설란을 봤더니 이건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다. 프렌치 정식은 배우기도 힘들지만 이런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걸 복원시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에 프렌치를 그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이탈리안 요리를 하기는 쉽다고 합니다. 근데 이탈리안 요리를 배운 사람이 프렌치 요리로 가기는 좀 더 고급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신문 사설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냥 손쉬운 요리 방식으로 이렇게 갔다가는 그 국가의 전체적인 식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려스러운 사태다, 이런 이제 그 사설의 기사를 보고 참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한식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전주의 한정식은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왔을 때 다 소비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립시켜 갈 건가 이러한 이제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은 꾸준히 영양학 관계자라든지 또는 이제 요리인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제 농림수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와쇼쿠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건가라는 이제 점을 염두에 두게 되고 결국 이게 2012년에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시키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이렇게 등재가 된 배경에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그 식생활 그 재료들의 이제 신뢰도가 이제 그 추락하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고려해서 등재를 이제 허용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일본 정부로서는 사라지고 있는 와쇼쿠의 전통을 복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이제 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이제 식생활 산업이라든지 식생활 재료 이런 것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와쇼쿠 문화를 꼭 등재시키고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정부가 등재시키고자 했던 등재 이유를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이것을 2가지로 이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와쇼쿠의 특징을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그것이 가진 맛의 존중 또는 이러한 점들이 자연의 식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영양 밸런스 그다음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설날이라든지 연중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까지 이제 와쇼쿠 문화의 이 보존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80년대 이미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아침에 식사를 그 기존의 쌀 문화에 바탕한 와쇼쿠가 아니라 이렇게 빵을 중심으로 한 식사로 이미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관심이 가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들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100% 그 와쇼쿠를 아침 식사로는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식을 하더라도 일본 식당보다는 한식을 오히려 많이 가서 한국의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그 와쇼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소비되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보호 계승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2005년에 식육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와쇼쿠 전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식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식육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의 이제 큰 목표는 하나는 이제 와쇼쿠 중심의 식사를 하고 누구든지 와쇼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와쇼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음식에 대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와쇼쿠를 다시 향수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5년에 식육기본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육기본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통적인 행사라든지 식사 예절과 결부된 식문화 그리고 지역의 특색이 있는 식문화 등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관한 개발 그리고 지식의 보급 이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식문화에 관한 조항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인데 생활문화 이 이전에 일본에서 생활문화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다도라든지 화도 꽃꽂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서도 이러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음식 문화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와쇼쿠라고 하는데 와쇼쿠 도 서도처럼 도를 넣어서 와쇼쿠 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문화예술 기본법에 보존해야 할 생활 문화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여기에 관한 이제 활동의 지원 그다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시책을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구체적인 그 와쇼쿠의 이러한 법안을 활용한 그 추진 보전을 위한 이러한 그 기본 기초적인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림수산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와쇼쿠 보호나 계승을 위한 이제 검토회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런 그 와쇼쿠의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쇼쿠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건가 그리고 와쇼쿠 문화에 어디까지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는가라고 이제 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배경에는 아까 이제 90년대에 프렌치 레스토랑이 사라지고 대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그 스파게티라든지 이러한 음식이 일상의 그 아주 친근한 그 일상적인 요리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뭐 스파게티라든지 그 돈까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와쇼쿠이고 여기에 포함되는 음식이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피자라든지 스파게티 요리를 일본의 요리로 봐야 할 건가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본식 식기에 담겨서 일상적으로 이제 소비되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와쇼쿠에 포함시키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아래 이음홀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국의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에 이제 식재료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봤는데 봄을 대표하는 그 식재료로 저는 이제 당연히 냉이나 쑥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브로콜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어서 이것이 그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식의 정의를 봤더니 한국식으로 요리하는 음식이라면 한식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서 브로콜리를 한국의 양념장으로 무친다면 이거 한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본의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어떻게 보호 계승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점이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다양한 식생활을 이렇게 접하다 보고 그리고 그걸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서양의 다양한 음식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런 와쇼쿠의 전통을 어떻게 공존시킬 건가 이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승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식재료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향토 요리라는 이름으로 레시피집을 만들고 해서 2021년 현재 1365개 품목이 지역의 특별한 향토식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쇼쿠 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7개의 도도구현이라고 했는데 전국 각지를 얘기합니다. 각 지역에서 골고루 중액적인 인재를 선발해서 와쇼쿠 문화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인재로 양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610명의 인재를 선발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쇼쿠 문화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가 미래 세대에 계속 보급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리라든지 이러한 그 계승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48% 정도가 이제 이러한 요리를 먹거나 또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에서는 2019년에 11월 24일을 와쇼쿠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좋은 일본식이라는 그 뜻이 일본어로는 이 와쇼쿠, 이 니온쇼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발음과 11월 24일이 이제 발음이 유사해서 이날을 와쇼쿠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요리사라든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향토 재료를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렛츠 와고항 프로젝트라고 해서, 와라는 것은 이제 와쇼쿠의 와하고 그다음에 고항은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쇼쿠를 먹자라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사실은 이제 교육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 양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과 그다음에 어린이 양육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젊은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쉽게, 아까 이제 뭐 그 김장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키트를 개발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이러한 그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식자재라든지 또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기구, 요리 기구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과 합작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그 인재들, 그리고 이제 그 민간에서 식문화 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적인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해외 요인으로 이제 넓혀 보자면, 해외에서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 산업의 수출 목표를 5조 엔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00조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을 이제 국내로 이렇게 관광객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에 이제 쿨 재팬 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식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이런 부분에 리스크 머니가 필요한 이러한 산업에 이 쿨 저펜 기구와 연결시켜서, 뭐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에 저펜 푸드타운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미국에 일본식의 카페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 기구의 출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해외에 일본의 음식을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을 열고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의 이제 관광객들이 아주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요약을 해 보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와쇼쿠 운동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계승자를 양성하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쇼쿠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관민 합동 작전이라고 그 민간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가 합작을 해서 향토식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점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